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가, 점포,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든 것 창업원입니다. 코로나19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창업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어떤 흐름의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 선방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큰 타격을 받는 업종들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심층적으로 토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SS의 중개법인에 재직 중인 송동의라고 합니다. 컨설턴트라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제 창업 컨설턴트라는 역할이 기존에 운영되던 매장을 소개시켜주는 그 업에 좀 국한됐다라는 이미지라면 요새는 이제 프랜차이즈들과 이제 병행을 해서 상권 분석이라든지 본사의 업무 대행 이런 식으로 좀 역할이 좀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가 점포를 운영하시는 많은 사업주분들의 그 애로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변화의 바람을 누구보다도 빨리 읽고 있고 체감을 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2월 달부터인데, 제일 심각했던 건 3, 4월이죠. 3, 4월이죠. 네, 그 시기에는 확실히 창업 쪽의 관심도 자체가 많이 떨어졌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창업 관련돼서 문의를 주시는 그 문의 수 자체가 현저하게 줄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이 좀 지나면서 좀 제자리 걸음을 찾고 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이슈거리가 있으면서 한 번 더 조금 소강 상태가 됐었고요. 요번 이제 추석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창업 시장은 조금 다시 정상궤도로 좀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창업하셨던 분들과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슈가 됐었을 때 매출이 거의 50% 이하까지도 감소했던 부분이 현재는 한 70%대, 80%대 이전의 매출에 비해서 좀 빠른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기는 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피했는데 소득 감소는 피하지 못했다. 힘든 업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고 타격이 큰가요? 코로나 이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흔히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수상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쪽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역시나 그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났고 회복하는 속도도 사실 조금 많이 더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선방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건가요? 배달 중심으로 가고 있는 업종들이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의 그 가맹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실제로 이 배달 쪽은 또 특징 하나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창업 비용 자체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서는 굉장히 소자본에 속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쨌든 먹거리 시장이 커피 음료와 같은 걸 포함해서 먹거리 쪽이 그래도 가장 코로나19에 대한 타격이 덜하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매출 감소 영향을 조금 더 피해갈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이제 오피스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테헤란로? 아니면 여의도? 아니면 광화문 이런 데가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죠. 식사 위주의 어떤 점심 상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점심 그리고 저녁에 저녁 먹고 아니면 직장인들끼리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는 이런 상권. 주 5일 흐름으로 조금 흘러가는 상권들이죠. 커피나 이런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커피 쪽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음식점이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 매출이 좀 집중되는 이런 업종들에 비해서는 그 매출 감소폭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되는 매장들의 매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의 고객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던 매장들 같은 경우는 그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창업시장에서 조금 핫한 브랜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핫하다라고 하면 역시나 메가커피고요. 꾸준함이라고 그러면 이디야가 될 거고.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그 대단함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올해 300개가 오픈을 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이디야랑 메가커피 그리고 또 있나요? 더벤티, 컴포즈 커피 이런 브랜드들이 그래도 그렇다면요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타격을 덜 받은 브랜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중에서 기정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베스킨라빈스 31이라는 브랜드, 베스킨라빈스 이 브랜드는 거의 매출 타격이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와
아예 매출 타격이 예. 없었던 매장도 있고요. 예. 오히려 매출이 상승한 매장이 보일 정도로. 베스킨라빈스가요? 네. 자, 그럼 베스킨라빈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 홀에 장시간 머물면서 소비를 안 해도 되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 것도 아. 있고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런 것들은 원래는 다 포장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가 매출을 발생했던 업종이기 때문에요. 베스킨라빈스는 창업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전용 면적 20평 기준으로 2억 이상 정도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디야 본사에서 권장하는 기본 내역은 1억 1,500 정도. 메가커피하고 컴포즈 커피 최근에 뭐 신규로 오픈했던 사례들 보면은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9천만 원 전후. 이디야 같은 경우는 사실 양도양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강력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매장이 3,000개가 넘어갔으니까 신규의 기회가 없고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저절로 양도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디야 같은 경우는 매년 200개에서 300개 사이 정도 되는 매장이 주인이 네, 바뀌고 있습니다. 네, 변화를 하고 있군요. 네. 베스킨라빈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베스킨라빈스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브랜드고요. 사실 베스킨라빈스는 커피 전문점들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검토하기에는 성향이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른 쪽이고요. 예. 그리고 금액적인 부담이 베스킨라빈스에 많은 창업자가 몰려있는 이유는 사실 독점이라서 그렇죠. 양도양수는 정말 이제 좋은 창업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단 이제 양도양수라고 하면은 네, 장사가 안 돼서 내놓는 거 아니냐라는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하고 이제 10년 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의 그 가맹점 관리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이 매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굉장히 투명해졌다라는 거에 예전에 비해서 네,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지금 현재로서는 메가커피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임팩트죠. 어쨌거나 장사가 잘 돼 보이는 커피 전문점이 메가커피거든요. 잘 돼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웨이팅에 걸린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됐고 음료 쪽 메뉴에 대한 사실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은 뭐 이디야 고정 팬층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브랜드라서요. 이디야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올해 이슈가 있었던 게 로스팅 공장을 또 세웠고요. 아하. 근데 이제 직접 커피 로스팅부터 물류 공급, 그래서 물류센터까지 아하. 다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이런 목마름? 끝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새롭게 지금 출발하는 눈여겨볼 만한 브랜드. 하나만 꼽자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요새 트리플 A 커피라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일단은 다른 본사들하고는 확실히 명백한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로스팅 공장을 운영을 하고 커피 원두 뭐 이런 장비, 커피 관련 장비 그리고 기타 음료에 사용되는 그런 품목들을 원래 유통하던 회사에서 브랜드를 만든 거거든요. 일단 본사가 안정적이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본사,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본사는 그렇다 치고요. 네. 이 브랜드의 어떤 커피 네.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왜 전문가의 추천인가요? 그 커피 관련 장비를 좀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가맹비하고 교육비는 지금 잠정적으로는 아예 뭐 받지를 않고 있고요. 아예 지금. 네. 어허. 그래 전체 뭐 같은 뭐 10평 정도 되는 매장을 오픈하는 데 들어가는 뭐 기본 비용만 따져봤었을 때는 어쨌거나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금액적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창업 초기 비용은 네. 본사에서 많은 지원이 있네요. 네, 첫 번째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한 중저가 정도 되는 브랜드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메리카노가 1,800원. 현재로서는 메뉴는 한 77가지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커피, 그 다음에 기타 사이드 음료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식사 대용품인 이제 샌드위치나 뭐 토스트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 조금 와플이라는 품목이 예. 구우면서 향이 퍼지고 그걸로 인해서 소비 욕구를 좀 자극하는 품목인데요. 예. 네, 와플까지는 그래도 이제 충실히 메뉴 세팅을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제 창업주에게는 객단가는 어떤가요? 프로테이지가 괜찮나요? 네, 마진율도 네
앞서서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와 비교했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맛은 이 브랜드가 하나 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원두를 이제 3가지 정도 사용해서 조금 이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끔 선택의 다양성을 좀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매장에 그라인더를 3개를 따로 씁니다. 그 맛이 섞이지 않게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굉장히 신경을 써놨군요. 커피를 사실 안 마시는 분들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사실 카페인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애초에 이제 디카페인 커피가 메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늦게 했을 뿐이지 사실 원두 그리고 이 기본 본질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아하. 네, 확실히 이제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원두 하이하군요. 퀄리티, 뭐 사용하는 원재료 자체는 어쨌거나 같은 가격이면은 조금 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테리어는요? 인테리어는 뭐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가독성이 뭐 떨어지고 난잡하고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굉장히 좀 깔끔한가요? 깔끔하게 아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트리플 A 전문가가 추천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네. 커피 시장 브랜드. 자, 이 브랜드를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리플 A라는 커피 브랜드. 소비자층을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하나요? 10대, 20대가 좀 많은 상권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도 직영점 2개를 갖고 있고 세 번째 직영점이 이 그런 상권에 또 다음 달 오픈 아하. 예정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트리플 A라는 네. 커피 브랜드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새롭게 신규 창업을 하시려는 네. 예비 창업주 분들에게 네.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실까요? 창업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서칭해 보면 사실 국내 시장이 정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제한된 땅덩어리 내에서 계속 매년 신규 창업자가 생긴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망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순환이 된다. 네.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창업을 준비했었을 때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뭔가 반짝하는 유행을 뭐 쉽게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거면 그 프랜차이즈의 연역이나 그리고 내실 그리고 그 아이템이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알아보시는 게 안 좋은 결과에 빠져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브랜드도 그렇고요. 네. 양도 양수나 네. 그리고 신규 창업에 대한 어떤 아이템 네. 이런 뭐 상담이나 컨설팅 솔루션을 바라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홍동희 팀장님을 찾아도 되나요? 네네. 네. 창업원으로 연락 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창업원이었습니다.